몇 년도에 이제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신 거죠? 제가 78년이죠. 78년도에 육군사관학교에 입교를 하신 입교를 거죠? 한 거죠.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그 70년대 후반은 엄청난 이제 역사적 소용돌이가 불러일으키는 시대가 되셨고 맞아요. 장군님께서 생도생활 하실 때 당시에 예, 1년 선배가 37기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님께서 이제 생도생활 하셨고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12.6 사태, 그다음 12.12 사태 그런 엄청난 역사적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시 또 생도생활 하실 때 첫 번째 박지만 선배의 생도생활은 좀 어떠셨습니까? 글쎄 그렇게 질문하니까 저는 평민의 신분이었고 그 박지만 씨는 이제 대통령의 아들이었으니까 중대가 달랐으니까 우리 생도 그 당시에 생도가 16개 중대였으니까 네. 그 서로 중대가 다르면 그 당시에 저는 뭐 한 학년 밑에니까 1학년 2학년 때는 또 뭐 아시다시피 군기가, 완전 네. 군기가 주눅 들어왔고 내 앞에 저 앞사람 그 뒤통수만 보면서 걸어가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그 생각은 나요. 우리 박지만 씨 그 휴일날 당직을 쓰는데 박지만 씨하고 당직을 쓰는데 나는 이제 당직 보조였고 아마 당직 부관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에이 정생도 동전 있냐? 뭐 저 몇 개 있는데 한번 줘봐. 야 우리 심심한데 말이야 짤짤이 한번 해볼까? 그래서 서로 짤짤이하다. 엄마 틀렸잖아. 막 이런 저 에피소드는 있어요. 짤짤이 했던 네. 그런 에피소드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79년 11.6과 79년 12.12 이제 뭐 지금은 뭐 군사 반란, 군사 쿠데타 이렇게 명명을 하고 11.6은 뭐 대통령 시해 사건. 네.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생도 제가 2학년이었죠. 새벽에 이제 불침번을 쓰는데 그 육사 앞에 태능이 있지 않습니까? 태능 앞에 그 기억은 지금 생각나요. 탱크 소리 기억이 정확히 생각나요. 그 다음 날 10월 27일이겠죠. 네. 27일, 28일 오가는 밤에 새벽에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밤에 새벽 근무를 쓰는데 태능 지역에 막 탱크 소리가 나고 아침에 그 점호를 한 다음에 그 옆에 동료한테 그랬던 것 같아. 야, 뭔 일이 있나? 지금 야, 밤에 뭐 갑자기 탱크 소리 나고 뭐 시끄러운 뭐 이 서치라이트도 막 비치고 그러더라. 뭔 일 있나? 야, 뭔 일 있겠어? 뭐 훈련하러 또 왔겠지 뭐. 그렇게 하고 넘었는데 이제 방송이 되더라고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면서 조금 있으니까 박지만 씨가 학교를 이제 뭐 호출돼서 나갔겠죠. 그런 소문이 이제 돌았죠. 우리들 이제 외출해박이 통제되고 지금 생각하는 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육사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육사는 철저히 원상 속에서 보호되고 통제됐다. 외출해박 통제되고 그 안에서는 가장 안전한 지역이죠. 밖에는 막 사실은 12.6 이전에 뭐 부마 사태 뭐 이렇게 갖고 막 소위 민주화 운동과 학생들 제 친구들도 그 당시에 대학교를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역사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이 민주화 시대에 그다음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연 육사는 무엇을 했는가? 그렇다고 해서 또 육사생도들 군인인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지만 그 선배, 한해 선배 때문에 대단히 우리 38기는 아주 그 좋은 추억을 가졌죠. 왜냐하면 이제 저 여름에 군사훈련을 떠나잖아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군사훈련을 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제가 2학년 때 원주에 그 당시에는 1부사관학교가 있었어요. 하사관학교, 제일 하사관학교. 그렇죠. 하사관학교. 시설이 목욕탕도 완전 A급, 네오반도 A급. 이 대통령 아들이 전에 이미 다녀갔으니까 그 전에 이미 보수가 다 됐어요. 우리는 그걸 잘 누린 거죠. 그 다음에 뭐 일군사령관이 생도들 군사훈련하는데 공관에 말 그대로 초대해갖고 저녁에 멋지게 뭐 만찬까지 막 제공해주고 뭐 잔디 위에서 여름철에 그림 같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군사령관 공간에 그 파란 잔디에서 뭐 흰 테이블보 해놓고 소 갖고 스탠딩 부페를 하는데 그 생도 어린 시절 20대의 마음속에 야 이게 인생이지 야 이게 했던 그 시절이 생각나요. 그만큼 박지만 선배 때문에 대통령 아들이 거쳐간 데는 좋은 시설로 변해 있다. 좋은 장소로 변해갖고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 다음에 육사 38기가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하게 되면 보십시오. 육사 38기가 전에 대통령 아들이 37기에 들어왔잖아요. 네. 대통령 아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입시 요강에 38기 입시 요강에 5년 근무하면 사무관. 유신 사무관. 네. 이거를 나갈 수 있도록 입시 요강에 처음 붙었어요. 저 전에 대통령 아들 왔지 입시 요강에 그 육사 38기는 하여간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자원들이 다 몰렸다. 경쟁률이 또 엄청 올라간 거고. 그러고 뭐 이거는 저 다른 후배들이 들으면 저 양반 또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육사 그 학력 조사를 하면 되면 38기가 붕 꼭지점에 있다. 꼭지점에 최고로 좋은 자원들이 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90년대에 들어와서 육사 출신 노태우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때 사무관 제도가 없어졌어요. 유신 사무관 제도가. 네, 맞습니다. 사무관 제도가 없어진 게 그 전기들은 다 혜택을 받는데 입시고강에 정작 붙었던 우리 때 사무관 제도 폐지에 오늘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곱게 육사 38기부터 없어졌다. 이걸 내가 볼 때는 행정수정을 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37기까지는 해준 겁니까? 50명씩 나갔죠. 평균. 와. 그래서 육사 38기가 한 300여 명 졸업했는데 다른 기수는 앞에 기수는 다 50명 정도씩 네. 다 배출이 돼갖고 또 사회에 이렇게 또 그 인맥도 쌓고 사회 한 줄기를 형성했는데 육사 38기는 그대로 와갖고 300명이 피 튀기는 경쟁을 하면서 군대 생활 끝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38기가 지금 같으면 소송 걸 수도 있겠네요. 입시 요강이 나 우리 속였다. 가끔 그런 얘기도 해요. 유신사무관이 뭐냐면은 이제 5급이죠, 5급. 육사를 나오신 분들은 5년차 전역을 하시면은 행정고시를 보지 않고 그렇죠. 행정고시가 자동 패스. 사관학교 출신들은 만약에 지금 그게 살아있으면 지금도 육사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경쟁이.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에 그게 알려지면서 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문들이 우선 많이 번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언제든지 남북 간에 뭐 서로 긴장 관계였고 지금하고는 또 다른 정보가 좀 제한된 그런 관계니까 그런 소문들이 많이 번졌던 것 같고 아니, 당연히 그 박지만 씨가 바로 그 다음 날 청와대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신문에 이제 공표되는 걸 알게 됐죠. 장례식에 육사 생도들이 또 3, 4학년들이 가서 그 운구 행렬을 실제 그 이송에 참석했죠. 그 사관 생도들이 딱 그 좌우에 이렇게 가는 행렬들이 와 역사적인 그림이더라고요. 역사적인 그림이더라고요. 그렇죠. 공민장을 했으니까. 그 전에도 유경수 여사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무죄도 했고요. 네, 맞아요. 그때 또 이어서 또 무죄도 좀 역사의 흐름 속에 참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이제 다음 그러면 임관식 때는 최규하 씨가 최규하 참석했죠. 대통령이 오시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도 이제 바로 또 전두환 대통령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또 분위기도 달랐습니까? 그때 3, 4학년쯤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임석상관했죠. 임석상관. 소위 말해서 대통령 자격으로서 육사 졸업식에 이렇게 와서 악수를 실제 했으니까요. 그 당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약간 군 육사 내에서는 좀 이게 올바른 혁명이었다고 좀 교육을 했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회가 이제 혁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하죠. 결국 성공한 쿠데타라는 건 없잖아요. 네. 표현이. 네. 성공한 쿠데타라는 표현은 안 써요. 성공하면 혁명이고 나라를 건국한 거니까 쿠데타라는 말을 성공한 쿠데타라는 말은 뒤에 후세에서 역사를 표현할 때 그렇게 그냥 기술하는 거지 쿠데타라는 용어를 그 당시에는 쓰지를 않았죠. 혁명. 생도들도 교육을 했습니까? 아니 당연히 국에 다 기본적으로는 구국의 한 결단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쿠데타라는 표현은 그 다음에 이제 93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하나회를 척결하고 12.12와 그 5.18에 대한 재해석을 하면서 최초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역사 쓰기 운동이 있었던 거죠. 장군님도 그 전까지 모르셨겠네요. 이 1년의 과정을 그때 당시에 아무도 안 알려주셨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몰랐죠. 그냥 모르고 다 혁명인 줄 알고 그렇죠. 이제 필요한 국국의 혁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김영삼 정권 때 그 재판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또 재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수경사령관이었던 장태환 장군이 나와서 증언하시고 그렇죠. 네,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나와서 증언하면서 그때 이제 군인들도 많이 놀랐겠군요. 그렇죠. 몰랐다가 당연하죠. 혹은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네요. 모르죠, 당연히. 예비역 장군의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본 북핵 30년. 장군이 또 채널에서 북핵 관련된 또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북핵과 북한 핵은 우리 한반도 미래 운명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 결국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분모하고 있는 군인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께서 북핵 미사일의 위협을 좀 새롭게 조명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책을 썼죠.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핵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말더라고요. 우리가 통일되면은 북한 핵이 우리 거니까 북한 핵을 우리가 용인해줘야 된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의 진짜 용도. 그런 얘기들이 아직까지 존재해요. 소위 말해서 좌경 세력이라고 그러죠. 깊이 이제 좌측으로 이제 좀 전도된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야 북한 핵은 사실은 북한이 잘 못 사니까 어차피 생존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냐. 결국 미국을 향해서 핵을 지금 만드는 거지 같은 민족에게 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왜? 북한이 기본적으로 우선 문서로 된 것들을 먼저 간략하게 보면
2013년에 개돌이 핵에 대한 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서는 확실히 핵은 그 미국의 공격에 대비한 억제 전략으로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도 9월이죠. 핵무력 법제화. 거기에 보게 되면 남한과 일본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것들이 전술핵이 돼요. 이런 전략핵과 전술핵이 명확하게 지금 구분되어 있고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했다. 그다음에 그런 능력을 지금 구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 이제는 북한의 핵이 선제 타격을 분명히 하겠다 하는 것들을 법으로 다 공표를 했어요. 법으로 다. 그럼 북한은 그 최종 목표는 뭐냐? 북한 주도의 조선반도 통일이라는 그 명제는 불변이다. 아직까지. 그래서 중간 목표 미군 철수. 그래서 북한은 한반도와 조선반도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걔들은 6.25를 겪으면서 미군과 싸움하는 것은 국제전이라고 분류를 했다는 거죠. 국제전을 한반도에서 하면 안 된다. 국제전이 절대로 되면 안 된다. 남북 간에 같은 민족이니까 내전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중간 목표 미군을 철수시키고, 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핵이 그 핵심이다. 핵이 핵심인데 바로 미군 철수를 위해서 이 핵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내전에서 서로 피 흘리지 않고 마지막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 핵이 사용할 것이다. 이게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최종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엔드 스테이트다. 최종 상태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것을 사실은 얘기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했는데 좀 더 어려운지 많이 안 보더라고요. 북한은 핵은 망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노가 계속 지배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우리의 후손들이 어깨에 쥐고 살아야 된다. 북한의 그 도발 양상들이 우리 김상우 씨 변한 걸 못 느꼈어요. 작년도 11월, 12월 북한이 종합적인 재래식 무기, 미사일, 북한 비행기에 500대가 떴는데 실제 보는 거 한 150대더라. 이런 것들이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와중에 북한의 도발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연합훈련을 하면 전부 다 김정은이 숨기 바빴어요. 근데 지금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됐다는 것은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제 유튜브에 주장하는 게, 김정은이는 지금의 한미연합작전 체제 내에서 절대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깨부수는 날이 필요하다. 김정은이는 지금 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 한 사람이 두 가지 캡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한반도에서 원하지 않는다. 정전을 관리하는 것이 책임이다 하는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사령관은, 그 다음에 한국군은 나를 절대 공격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30년간 자신 있게 이렇게 핵을 지금에까지 도달한 거 아닙니까? 나는 원인은 그거예요. 절대 공격하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90년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었다. 제가 요즘 정황래 장군의 국방본색이죠. 요 채널 속에 오게 되면 그 조그마한 가치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코너, 저희 38년 군대 생활을 통해서 현 시대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정황래 침은 바로 제 채널이 나옵니다. 여기도 가끔 불러주시고, 우리 김상우 씨가 사랑하는 선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야 감개무량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